마라톤을 완주했는데 그 다음날 몸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콧물이 흐르고 목이 칼칼하고 몸이 천근만근. 그동안 쌓아온 체력이 다 어디로 간 걸까 의심스러울 정도로요. 운동은 몸에 좋은데 왜 나는 아픈 걸까? 혹시 당신도 비슷한 경험 있으신가요? 한 달 동안 혹은 몇 달 동안 열심히 훈련해서 대회 날만 기다렸는데 정작 완주 후엔 감기 기운이 돌고 피로감이 쌓이고 심지어 며칠을 누워버린 적 한 번쯤 있지 않나요? 사람들은 흔히 그건 그냥 피로야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 이면엔 우리가 잘 몰랐던 러너스 플루, 즉 운동 후 면역 저하라는 숨은 원인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단순히 왜 아픈가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운동 후 찾아오는 이 감기 같은 증상이 우리 몸의 경고 신호라는 것, 그리고 이 신호를 어떻게 해석하고 회복해야 하는지까지 알려드릴 거예요. 끝까지 보신다면 당신이 완주 후 쓰러지는 이유, 면역이 떨어지는 원인, 그리고 다시 일어나 건강하게 달릴 수 있는 3단계 회복 루틴을 모두 알게 되실 겁니다. 이건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다음 마라톤에서 아프지 않기 위해 당신이 반드시 알아야 할 몸의 언어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를 쓰러뜨리는 이 신비한 증상의 정체, 러너스 플루의 진짜 얼굴을 함께 파헤쳐 봅시다. 서울 마라톤을 완주한 52세 직장인 김현수 씨는 결승선을 통과하던 순간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살아있다는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 몸이 마치 독감에 걸린 것처럼 무거웠어요. 기침이 나고 머리가 띵하고 심지어 온몸이 욱신거렸죠. 그는 처음엔 단순한 피로라고 생각했지만 3일이 지나도 회복되지 않자 병원을 찾았고 의사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 피로가 아니라 러너스 플루예요. 마라톤 후에 생기는 면역 저하 증상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몸은 마라톤을 생존의 위기로 받아들입니다. 26.2마일 동안 근육은 산소를 쥐어짜고 심장은 평소보다 2배에서 3배 빠르게 뛰며 간과 근육 속의 에너지 저장고 글리코겐은 거의 바닥이 납니다. 이때 몸은 긴급하게 혈류 재배치를 합니다. 생존에 꼭 필요한 기관, 심장, 근육, 폐에만 피를 보내고 소화기관이나 면역세포 쪽의 순환은 잠시 멈춤 상태가 되는 것이죠. 이 현상을 증명한 연구도 있습니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대 스포츠의학 연구팀은 마라톤 훈련을 하는 러너 230명을 대상으로 3개월간 추적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주 60마일 이상 훈련한 러너의 40%가 감기, 몸살, 위장장애 등 감염성 증상을 경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주 20마일 이하로 달린 그룹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였습니다. 즉, 많이 달릴수록 강해진다는 통념과 달리 지나친 장거리 훈련은 오히려 몸의 방어막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 다른 실험에서는 42km 완주 직후 러너의 혈액을 채취해 분석한 결과 면역을 담당하는 백혈구와 항체 수치가 일시적으로 급격히 떨어지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이 시기를 전문가들은 면역 공백기라 부르는데 이때 감기에 걸리거나 위염구토 같은 위장 질환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러너스 플루의 가장 흥미로운 점은 이 증상이 단순히 체력 문제를 넘어 몸의 균형 붕괴 신호라는 사실입니다. 몸은 완주 자체보다 완주 이후 회복 과정에서 진짜 강해집니다. 하지만 많은 러너들이 이 과정을 소홀히 하고 다음 날 바로 출근하거나 충분한 수면과 영양을 놓칩니다. 그 결과 면역력은 더 떨어지고 작은 감기도 쉽게 달라붙는 거죠. 김현수 씨도 그랬습니다. 완주 다음 날 정신력이 중요하다며 회사에 출근했지만 오후엔 결국 쓰러져 병가를 냈다고 합니다. 그는 그때 깨달았죠. 훈련만큼 중요한 게 회복이라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이처럼 달리기 후 몸이 아픈 이유는 약하거나 실패해서가 아니라 몸이 보내는 구조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피로, 콧물, 근육통은 이제 나를 돌봐줘야 할 때야라는 몸의 외침일지도 모릅니다. 결승선을 통과하는 순간 모든 게 끝난 듯한 희열이 밀려옵니다. 수개월 동안 새벽마다 일어나 뛰고 주말마다 장거리 훈련을 했던 그 시간들이 마침내 보상받는 듯한 찬란한 순간이죠. 그런데 이상합니다. 그토록 원했던 완주를 이루고 나서 며칠 후
갑자기 마음이 텅 빈 것처럼 공허해집니다. 이제 뭘 해야 하지? 목표를 향해 달릴 때는 분명 살아있었는데 막상 목표를 이루고 나니 삶의 리듬이 사라진 듯 느껴지는 순간. 이 감정, 바로 마라톤 블루스입니다. 45세 러너 이정민 씨는 첫 풀코스를 완주한 다음 날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났다고 말했습니다. 몸은 멀쩡했는데 마음이 너무 허했어요. 그동안 모든 일정이 대회 준비 중심이었잖아요. 식단도 수면도 모임도 다 조절했는데 이제 더 이상 해야 할 이유가 없어지니까 하루가 너무 길게 느껴졌어요.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을 도파민 고갈 현상으로 설명합니다. 우리가 목표를 세우고 달성하는 동안 뇌는 도파민을 꾸준히 분비합니다. 그 덕분에 동기부여가 유지되고 훈련의 고통을 버틸 수 있죠. 하지만 완주 직후 목표가 사라지면 도파민 분비도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 결과 나타나는 것이 우울감, 무기력, 피로감, 허무함입니다. 이건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실제로 뇌의 보상 시스템이 쉼을 요구하는 신호입니다. 하버드 의대와 매사추세츠 병원이 공동으로 진행한 연구에서도 마라톤 완주자 60% 이상이 완주 후 일주일 내 기분 저하를 경험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완주 후 3일 이내에 나타나는 감정적 피로감은 면역 기능 저하와도 맞물려 러너스 플루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즉, 마음의 피로가 몸의 피로로 연결되는 것이죠. 심리학자들은 이를 목표 정체성 간극이라 부릅니다. 달리기 자체가 인생의 중심이었는데 그 목표가 사라지면 정체성의 균형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라톤 블루스는 단순한 슬럼프가 아니라 삶의 리듬을 잃은 뇌와 마음의 혼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감정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허무함을 부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건 실패가 아니라 몸과 마음이 재정비를 시작했다는 신호니까요. 두 번째는 회복 중심 루틴을 다시 짜는 겁니다. 이정민 씨는 완주 후 목표 없는 하루가 괴롭다는 걸 깨닫고 매일 아침 30분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달리지 않아도 내가 오늘 고마운 3가지를 적는 습관이 다시 마음을 안정시켜줬어요. 또 다른 방법은 커뮤니티 회복입니다. 미국 마라톤 심리학회 연구에 따르면 완주 후 2주 동안 러너 커뮤니티에서 경험을 공유한 그룹은 혼자 회복한 그룹보다 우울감이 45% 낮았다고 합니다. 같이 달리고 같이 회복하는 사회적 연결이 뇌의 세로토닌을 높여 감정적 안정에 도움을 주는 거죠. 결국 마라톤 블루스는 당신이 목표를 향해 진심으로 달려왔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허무함이 찾아와도 괜찮습니다. 그건 끝이 아니라 다음 여정을 위한 재시작의 침묵이니까요. 마라톤 대회 날 새벽 서울 광화문 광장은 이미 수천 명의 러너들로 가득했습니다. 서로의 숨결이 희미한 안개처럼 공기 중에 섞이고 긴장감과 설렘이 뒤섞인 그 현장은 한편으론 축제의 장이지만 다른 한편으론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의 전장이기도 합니다. 42세 러너 박진우 씨는 지난해 첫 풀코스 완주 후 대회는 성공이었지만 일주일 내내 감기에 시달렸다고 회상합니다. 대회장엔 수천 명이 몰렸잖아요. 물 마시는 구역, 기념품 부스, 사진 촬영. 다들 마스크도 안 쓰고 결승선 통과 후 서로 껴안고 축하하던 그 순간이 지금 생각해보면 바이러스 파티였던 것 같아요. 사실 이는 그저 개인 경험이 아닙니다. 영국 버밍엄대 스포츠의학센터 연구팀이 런던 마라톤 참가자 2,0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완주자 중 약 13%가 일주일 내 감기나 호흡기 증상을 경험했습니다. 특히 대회 직후 3일 이내 발병률이 가장 높았죠. 연구팀은 이를 운동 후 면역 공백기라 명명했습니다. 이 면역 공백기는 단순히 피곤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마라톤 중 체온이 39도 이상 올라가면 몸은 염증 반응을 억제하고 혈액 속의 면역세포, 백혈구, 림프구 활동이 일시적으로 감소합니다. 게다가 땀으로 수분과 전해질이 빠져나가면 코와 목점막이 마르면서 바이러스 방어벽이 약해집니다. 이 상태에서 수천 명의 러너가 한 공간에서 호흡을 공유하니 감염 위험은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또한 달리기 중 호흡량이 평소보다 10배 이상 늘어나 공기 중의 세균, 바이러스, 알레르기 입자가
평소보다 훨씬 깊숙이 폐로 들어갑니다. 면역력이 약해진 몸이 이를 막아내기엔 역부족이죠. 실제로 1990년대 미국 로스앤젤레스 마라톤 연구에서도 완주자 7명 중 1명 약 14%가 대회 직후 감염성 질환에 걸렸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이 수치는 비참가자 대비 2.5배 높은 감염률이었습니다. 이처럼 운동 후 감기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마라톤은 당신의 심폐 능력을 높여주지만 한편으론 그날만큼은 면역 시스템이 잠시 쉬는 날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감염 위험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수분 보충이 최우선입니다. 대회 전날부터 미리 전해질 음료를 섭취해 점막을 촉촉히 유지하세요. 둘째, 손 위생을 철저히. 특히 경기 전후에 제공되는 간식, 컵, 기념품을 만진 뒤엔 반드시 손을 닦거나 소독하세요. 셋째, 면역 영양 루틴을 꾸준히 유지하세요. 비타민C, 키위, 파프리카, 아연, 호두, 굴, 프로바이오틱스, 요거트는 면역세포의 회복 속도를 높여줍니다. 박진우 씨는 다음 대회부터 대회 전 3일은 잠을 충분히 자고 비타민C와 아연을 챙기며 완주 후엔 바로 샤워하고 손 소독을 습관화했다고 말합니다. 그 결과 그의 가을 마라톤에서는 처음으로 완주 후 감기 없이 상쾌하게 회복했다고 합니다. 결국 러너스 플루는 우리가 강해지기 직전에 겪는 작은 경고음입니다. 면역의 공백기를 알고 대비한다면 완주 후 아픈 러너가 아닌 회복하는 러너가 될 수 있습니다. 러너스 플루는 마라톤 당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그 시작은 훈련 기간 중에 작은 무시에서 비롯됩니다. 이 정도 피곤한 건 당연하지. 잠은 나중에 자면 되지. 하루쯤 식사 거른다고 괜찮겠지. 이렇게 누적된 작은 무관심이 결국 완주 후 큰 후폭풍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48세 러너 정민호 씨는 첫 풀코스 준비 당시 회사 일과 훈련을 병행하느라 잠은 5시간, 식사는 불규칙했습니다. 하루라도 안 뛰면 불안했어요. 근데 대회 끝나고 일주일 동안 몸살에 고열, 기침까지. 오히려 운동을 안 할 때보다 몸이 더 약해진 기분이었죠. 그는 그 경험 이후 훈련 루틴을 관리하지 않으면 완주는 의미가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몸을 망치지 않고 달리기 위해선 어떤 루틴이 필요할까요? 1. 수면 최고의 면역제. 수면은 휴식이 아니라 재생의 시간입니다. 스탠퍼드 수면의학센터 연구에 따르면 하루 7시간 미만 수면을 취한 러너는 감기 발병률이 3배 높다고 합니다. 특히 마라톤 훈련 중엔 근육 미세 손상이 반복되기 때문에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는 깊은 수면 단계가 필수입니다. 잠을 줄이는 건 면역을 줄이는 것과 같습니다. 정민호 씨는 이후 훈련량보다 수면 시간을 먼저 확보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달리기보다 먼저 해야 할 건 자는 일이더라고요. 잠을 충분히 자니까 컨디션이 일정해지고 감기도 사라졌어요. 이 영양, 면역력의 연료. 많은 러너들이 탄수화물만 신경 쓰지만 실제 면역을 유지하려면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이 함께 필요합니다. 호주 스포츠 영양학회 연구에 따르면 단백질 섭취가 부족한 러너는 감염성 질환에 걸릴 확률이 2배에 달했습니다. 또한 비타민C와 아연은 감기 예방 효과가 입증된 대표적 면역 영양소입니다. 루틴, 팁, 아침, 오트밀, 달걀, 오렌지. 훈련 후, 바나나, 단백질 쉐이크. 저녁, 연어, 채소, 현미밥. 이런 균형 잡힌 식단이 러너스 플루를 막는 첫걸음입니다. 3. 스트레스 관리, 숨 고르기의 기술. 지속적인 훈련 스트레스는 코르티솔, 스트레스 호르몬을 높이고 면역 기능을 억제합니다. 미국 심리학회 연구에 따르면 스트레스가 높은 러너 그룹은 감기 발병률이 40%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때 도움이 되는 방법이 바로 호흡 명상과 요가입니다. 정민호 씨는 매일 밤 10분씩 호흡 명상을 추가했습니다. 달리기만큼 중요한 게 멈추는 연습이더라고요. 명상 후엔 마음이 안정되고 잠도 깊게 들었어요. 4. 훈련 강도 조절, 몸의 대화 듣기. 더 많이, 더 세게가 아니라 더 똑똑하게 달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버드 공중보건대 연구에 따르면 주 5회 이상 고강도 훈련한 러너는 면역세포 수치가 20% 감소했습니다.
즉 과한 훈련은 오히려 방어력을 떨어뜨립니다. 몸이 피곤하면 하루 쉬어가는 것도 전략입니다. 러너스 플루를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훈련의 양이 아니라 루틴의 질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수면, 식사, 스트레스, 강도. 이 네 가지 균형이 맞춰질 때 몸은 완주 후에도 쓰러지지 않고 회복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결국 마라톤의 진짜 승자는 가장 빠른 러너가 아니라 가장 건강하게 돌아오는 러너입니다. 마라톤을 완주한 그날 밤, 러너 박은영 씨는 몸이 납덩이처럼 무거워 침대에서 꼼짝도 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근육이 뻣뻣해서 누워도 불편하고 열이 나는데 오히려 손발은 차가웠어요. 물만 마셔도 속이 더부룩해서 아무것도 못 먹었죠. 그녀는 열심히 달렸으니 쉬면 되겠지라고 생각했지만 다음날 체온이 38도까지 오르며 결국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의사는 이렇게 말했죠. 당신은 완주했지만 몸은 아직 싸움 중이에요. 연료가 바닥난 상태에서 회복 루틴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몸은 마라톤을 하나의 전투로 인식합니다. 수시간 동안 심장은 초고속으로 뛰고 근육은 미세한 손상과 염증 반응을 겪으며 에너지 저장고, 글리코겐은 텅 비어버립니다. 이때 회복을 소홀히 하면 몸은 면역 저하, 근육 손상, 체내 수분 불균형이라는 삼중고에 빠집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완주의 마지막 1km는 경기장이 아니라 회복 루틴 위에서 달려야 한다. 그 핵심이 바로 3R 공식, 즉 리퓨얼, 재충전, 리하이드레이트, 재수분, 리커버, 회복입니다. 1. 리퓨얼, 에너지 재충전, 몸에 다시 불을 붙여라. 미국 스포츠 영양학회 연구에 따르면 마라톤 후 30분 이내에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함께 섭취한 그룹은 회복 속도가 2배 이상 빨랐다고 합니다. 이는 근육, 글리코겐이 고갈된 직후 몸이 연료를 가장 빠르게 흡수하는 황금 시간대이기 때문입니다. 실행팁. 완주 직후 초코우유, 바나나, 오트밀바. 1시간 후 밥, 달걀, 채소, 닭가슴살. 이후 하루 오메가3, 아연, 마그네슘 보충. 박은영 씨도 완주 후 아무것도 못 먹는 게 오히려 더 위험하다는 걸 깨닫고 그 다음 대회부터는 초코우유 한 팩, 바나나 한 개를 꼭 챙겼다고 합니다. 그 결과 다음날 피로감이 70% 이상 줄었다고 하죠. 2. 리하이드레이트, 재수분, 몸의 회로를 다시 켜라. 마라톤 중 땀으로 빠지는 수분은 평균 2에서 3리터, 전해질,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은 최대 5000mg 이상 손실됩니다. 이 손실을 채우지 않으면 혈액 점도가 높아지고 심장 부담이 커지며 근육 경련, 피로, 면역 저하가 이어집니다. 호주 스포츠 연구소는 운동 후 6시간 동안 체중 1kg 감소당 물 1.5리터와 전해질 음료를 섭취해야 완전 회복이 가능하다고 발표했습니다. 실행팁. 완주 직후 전해질 음료, 스포츠 드링크, 코코넛 워터. 하루 중 미지근한 물 500ml씩 3회. 음식, 미소된장국, 수분 많은 과일, 수박, 키위. 3. 리커버, 전신 회복, 움직임으로 치유하라. 많은 러너들이 완주 후엔 무조건 쉬자를 선택하지만 진짜 회복은 가벼운 움직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캐나다 맥길대 연구에 따르면 완주 다음날 가벼운 걷기, 요가, 스트레칭을 한 그룹은 근육통 지속 기간이 2일 짧고 면역세포 회복률이 1.8배 빨랐다고 합니다. 박은영 씨는 과거엔 완주 후 3일간 침대 신세였지만 이후엔 다음날 20분 걷기, 반신욕, 10분 스트레칭을 루틴으로 삼았습니다. 몸이 더 빨리 가벼워지고 피로가 덜했어요. 쉬는 게 아니라 천천히 회복하는 게 진짜 쉼이더라고요. 결국 마라톤의 회복은 의지가 아니라 루틴입니다. 리퓨얼, 연료 충전으로 에너지를 채우고, 리하이드레이트, 수분 회복으로 회로를 다시 켜고, 리커버, 전신 회복으로 몸의 균형을 되찾을 때 비로소 러너스 플루를 이겨내고 진짜 건강한 완주자가 됩니다. 완주는 결승선에서 끝나지 않는다. 진짜 결승선은 몸이 다시 웃을 때다. 러너 김도현 씨는 첫 마라톤 완주 후 달리는 인생을 다시 돌아보게 됐다고 말합니다. 그는 완주 다음날 온몸에 근육통이 퍼지고 열이 오르자 역시 나이 탓인가 보다라며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하지만 병원 진단은 뜻밖이었죠. 이건 노화가 아니라 회복 부족으로 인한 면역 저하입니다. 의사는 그에게 3R 공식 이후 반드시 따라야 할 회복 주간 루틴을 권했습니다. 도현 씨는 처음엔 이틀만 쉬면 되겠지라 생각했지만 몸은 그보다 훨씬 긴 시간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후 하루 쉬기, 걷기, 요가, 가벼운 조깅으로 이어지는 7일 회복 루틴을 실천하며 완전히 달라진 경험을 했습니다. 예전엔 마라톤 후엔 늘 감기에 걸렸는데 이번엔 오히려 몸이 더 가벼워졌어요. 달리기가 끝이 아니라 몸이 다시 태어나는 시간이란 걸 알았죠. 이 경험은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실제 몸의 재생 메커니즘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미국 듀크대 스포츠의학센터 연구에 따르면 마라톤 완주 후 2주간 회복 루틴을 꾸준히 지킨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심박수 회복 속도 35% 향상, 면역세포 백혈구 활성도 42% 증가를 보였습니다. 즉, 회복 기간 동안 몸은 쉬는 게 아니라 업그레이드 중이라는 겁니다. 또한 일본 게이오대 연구팀은 완주 후 일주일간 가벼운 유산소 운동, 산책, 요가를 지속한 그룹이 완전 휴식 그룹보다 피로감 감소율 1.7배, 수면질 25% 개선, 우울감 40% 감소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운동 후 회복 루틴이 단순한 피로 해소를 넘어 정신적 안정과 생리적 회복을 함께 촉진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회복 루틴은 어떻게 구성해야 할까요? 다음은 전문가들이 권하는 7일 회복 루틴의 골드 스탠다드입니다. 1에서 2일차 완전 휴식, 수분 보충, 영양 밀도 높은 식사, 단백질, 항산화. 3에서 4일차 가벼운 걷기, 명상, 반신욕, 혈류순환 개선. 5일에서 6일차 요가 또는 필라테스 30분, 근육 유연성 회복. 7일차 저강도 조깅 아니면 자전거 타기 20분, 심폐기능 재활성화. 이 루틴은 단순히 쉬는 것이 아니라 몸이 다음 도전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우리 몸은 회복 기간 동안 근육을 재생하고 호르몬을 재조정하며 심장과 폐의 효율을 개선합니다. 이 과정은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일어나며 꾸준히 루틴을 지킬수록 다음 경기를 더 건강하게 맞이할 수 있습니다. 김도연 씨는 말합니다. 예전엔 완주가 목표였다면 지금은 건강하게 돌아오는 것이 목표예요. 진짜 승부는 결승선이 아니라 그 후 7일입니다. 마라톤의 진짜 결승선은 수많은 관중이 기다리는 그 순간이 아니라 다시 신발끈을 묶고 하루를 살아내는 당신의 다음 걸음에 있습니다. 누군가는 완주 후 열에 시달리고 누군가는 몸살로 며칠을 앓으며 이렇게 말하죠.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 하지만 진실은 그 반대입니다. 당신은 약한 게 아니라 끝까지 버텨낸 강한 사람입니다. 몸이 보내는 피로와 통증은 실패의 신호가 아니라 이제 나를 돌봐줘라는 회복의 언어예요. 김도현 씨처럼 처음엔 피로와 아픔에 무너졌던 러너가 하루하루 회복 루틴을 실천하며 다시 달릴 힘을 되찾는 그 과정. 그게 바로 인생의 마라톤이 아닐까요? 우리가 달리는 이유는 단순히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멈출 줄 알고 다시 일어서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당신이 겪는 피로와 고통조차 다음 도약을 위한 성장통일지도 모릅니다. 이 영상을 통해 당신의 회복 여정에 작은 불씨가 피어났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한 걸음이 내일의 건강을 만들고 오늘의 휴식이 내일의 속도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 여정이 함께할 가치가 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당신의 의지를 보여주세요. 당신의 클릭 한 번이 다른 러너에게도 희망의 신호가 됩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회복, 그 여정의 곁에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